부동산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 사저부터 처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야 이거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진 의원이 또 한 번 얘기했죠. 뭐 심하긴 뭘 심해요. 왜 국민한테만 집을 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분당 성남 분당 집 어딘지 아시죠? 아 그럼요. 순회동 금호아파트. 그 집 비싸요? 28억 간답니다. 28억? 초반에 98년인가 그러니까 90년도 그러니까 처음 분양받을 때 6천만 원 정도로 분양받은 거예요. 6천만 원요? 6, 7천만 원. 그때 이제 시세가 분양가 시세가 5천에서 7천 정도였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27억. 거기가 또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계고 또 순회동 금호아파트가 바로 그 순회역이라는 역세권 쪽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 초품화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를 일밖에 없는 그런 좋은 단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르지? 우리 집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품었는데. 저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주택자들을 지금 논평한다는 거 나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이게. 하나도 안 올라. 그렇습니까? 네, 김포라서 그런가. 저는 오를 집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극적으로 아니, 뭐, 나도 그 나이 때는 없었어요. 거래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분당에 못 사세요. 살면 그렇죠. 큰일 나요, 진짜. 왜 큰일 나요? 아니 거기가 진짜 요밀조밀 아주 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경호상 단지예요. 그러면 경호상 전직 대통령 예우법인가요? 거기에 경호동도 신축해야 되고 각종 경호 인력이 상주하면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거기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죠, 노인정 있죠, 바로 상가 있죠. 그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평산마을로 갔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괜히 봉화마을로 가셨겠어요? 제가 볼 때 경북 안동에서 사저 짓고 사시는 게 맞아요. 거기 주민들은 생각 안 합니까? 아니 평산마을에서도 그 수십 미터 거리에서 맨날 집회하고 시위하고 마이크 잡고 난리 나는데 그럼 거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퇴임 후에 본인의 어떤 고향인 경북 안동 가서 사저 짓고 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요밀조밀한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거기서 살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집 파시는 게 맞다. 지금 이런 형국에서 이렇게 부동산 막 이렇게 논란이 많고 있을 때 차라리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럼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보세요. 아니 강유정 대변인도 반포집 안 팔고 용인 팔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거주 아닌 주택은 그것도 투자 목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유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겠어요? 분당 앞으로 불패일 거야. 서울도 강남도 불패일 거야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메시지 좀 전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차피 본인이 안 살고 못 살 거고 살면 안 될 거고 어쨌든 계양으로 지역구 옮겼으니까 솔선수범해서 분당 집 팔고 많은 매물 좀 나오게끔 하자. 부동산 문제 심각하니까라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막 뭐 대통령 분당 집 왜 안 파세요라고 콕 집어서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왜? 자, 대통령 요즘에 X 메시지를 엄청나게 늘 많이 하세요. 아침, 점심, 새벽 2시, 저녁, 새벽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국정에 눈꽃을 새 없이 바쁘세요. 직접 개정하고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참모진들이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직접 글을 올리잖아요. 자, 성남시장 때도 그럼요. 맨날 이걸로 뭐 이슈 주도했었고 심지어 지금 이슈가 주도된다고 보세요? 아니요. 이슈 때문에 잡아먹히고 있는 상태인 것 근데 같고. 오늘 지지율은 많이 올랐어요. 지지율은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그 정부와 국정이 비판받을 그 그릇을 지금 야당이 이제 못 담아서 그런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값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그렇고 한없이 내려만 가고 있는 이 원화 가치 어떻게 할 겁니까? 실물 경제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적절하게 비판해가지고 그걸 담을 그릇이 사실 부족해서인 거지. 맞아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를 뵀는데 그 경제학자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만 딱 해주실 때, 그러니까 그분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전해드리면 세상에서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을 예측하는 것처럼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은 없다. 환율을 예측하는 일은 정말로 정치인이든 경제학자든 어느 누구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이었나요? 대통령이 한두 달 있다가 1,400원 초반대로 간다 그랬죠? 맞아요. 네. 지금 얼마죠? 지금 한 달 지난 것 같은데요? 예. 뭐 환율은 서학개미 탓이라고 하면서 정부 주요 요직자들이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전 제 한 말이 아닙니다. 네, 테슬라부터 각종 그 해외 주식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짤로 만들어져 돌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런데도 국정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이걸 담을 좀 야당의 그릇이 사실 부족하다고 평가받으니까 유권자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아이고. 한 달 지났는데도.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얼미터 지지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을 했네요. 55.8%로 집계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정당 지지율을 볼게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7.6, 국민의힘이 34.9인데 전주와 비교해서 민주당은 3.7%포인트가 올라서 3주 연속 상승세, 국민의힘은 2.1%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주 연속 하락세, 이로써 양당 격차는 6.9%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확대가 됐고요.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3%였고요. 조국혁신당 차이가 많네요. 네네네. 무당층은 8.9%였습니다. 자,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좀 한번 아무래도 뭐 한동훈 대표의 징계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응답자층이 30%가 넘는 조사도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옳고 뭐 장동혁 지도부가 그르고 이런 게 떠나서 유권자들은 선거쯤 다가왔을 때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정당한테 표를 안 주는 거거든요. 당신들 도대체 뭐하냐.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 이거 하나 갈등 관리 못해가지고 아직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지금 보름 남겨놓고 아직도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배척만 하다가 누구랑 정치하겠느냐라는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어떤 인식, 이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은 야당으로서 뭔가 이슈를 주도한다거나 16세 투표 투표권까지 제시를 했지만 그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말 경제도 어렵고 실물 경제가 진짜 공공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크게 담론을 이끌어가는 듯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일단 토크 콘서트를 한 부분,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어제 김옥균 프로젝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이것을 장동혁이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팬덤이 있는 보수의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저께 11,000명석에서 뭐 주최측은 15,000명 왔다고 하는데 지난 두 번의 장외 집회에서 친한계 분들이 뭐 10만이다, 5만이다 그런 말들은 이제 허세로 판명이 됐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고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본인을 좀 이렇게 처지를 대비하는데 이렇게 갑신정변을 일으키다 3.1천하로 끝난 김옥균 씨가 당 게시판에 글 쓰고 축출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당 지도부로부터 부당하게 제명당한 걸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당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아직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듯한 가족들이 썼다고 하지만 막 뭐 1분 간격으로 여든의 장인 장모와 미국에 있는 딸이 유사한 내용들의 글을 연속으로 올렸다면 그거는 가족들이 쓴 게 아니라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서 쓴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에서 이걸 마냥 뭔가 자신이 정치적 어떤 무결한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젠 거취를 밝히라. 거취요? 이젠 뭘 할 거냐. 윤석열의 반사체가 아니라 한동훈만의 그 단독으로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소구해가지고 보수 진영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는 보여줘야 될 텐데 어제 토크 콘서트 대부분의 모습이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는 좀 실력을 입증해야 될 단계다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기인 총장은 다음 주 2월 18일 설 연휴 다음 날이죠. 설 연휴 다음 날 또 출연이 예정돼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